이자겸의 나는 반란이다. 고려왕 인종과 그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인 이자겸 간의 권력투쟁 사건. 당시 왕의 외할아버지 이자겸은 왕보다 권력이 높았다. 정치 군사 모든 걸 장악. 인종은 사실상 허수아비 왕이었고, 그래서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던 중에 일어난 양측 간의 공방전. 이자겸 자신의 기득권 유지가 목적이었으므로 반란. 묘청의 나는 항명일 수도 있고 반란일 수도 있다. 당시 고려는 이자겸의 난 이후 서경파와 개경파가 대립, 귀족 출신이자 스님인 묘청이 금나라 정벌론을 내세우며 수도를 개성에서 서경으로 옮기자고 주장. 이에 왕인 인종은 묘청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개경귀족인 김부식 등이 반발. 결국 왕은 수도 이전은 없던 걸로 하고 개경파 김부식의 손을 들어준다. 이에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 이 사건은 지역 라이벌전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 만약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서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듯이 지역 라이벌 성격이기도 했지만 유교 vs 불교의 대결이기도 했던 사건. 만약 당시 수도를 서경으로 옮겼음 고려 영토가 북방으로 넓혀졌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고, 대표적인 게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신채호 선생, 유학자인 김부식의 승리로 이때부터 불교 국가인 고려는 자주 사상을 갖고 있는 불교 위에 유교적인 사상이 침투, 유교 사대주의가 뿌리 깊게 내려서 결국 조선이란 국가도 자주보단 유교 사대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비판도 있음. 무신이 나는 처음에는 항명이었지만 반란으로 끝났다. 당시 왕인 의종은 무신보단 문신을 절대적으로 우대, 이에 차별받던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 왕권을 무너뜨린 무신들은 허나 허수아비 왕을 앉혀놓고 자신들이 권력을 행세, 권력이양을 안 했으므로 반란. 이성계의 나는 반란이다. 현재 역사학에서는 위화도 회군이 불가피했다라고 해석하지만 몽고의 지배에서 막 벗어난 상황에 공민왕이 개혁 추진 중 암살되고, 북으로는 여진족, 남으로는 왜구가 협공으로 위협, 이런 대혼란 시기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조선이 건국되고 몽고의 아부한 세력들인 권문세족들을 제거, 국가를 다시 세웠다고 평가를 하지만 당시 만약 회군을 안하고 요동정벌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요동정벌에 실패했다면 과연 명나라의 고려가 쉽게 멸망했을까? 당시 상황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었다. 명나라 역시 몽고 식민 지배를 받다가 새롭게 국가를 만든 신생국이었고, 북으로는 북원 여진 등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쉽게 칠 수 없던 상황. 당시 요동정벌이 실패했다고 해도 고려는 망하지 않았을 거고, 여진과 동맹을 맺고 나갔음 만주 땅 일부를 분명 되찾았을 것. 세조의 나는 반란이다.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단종을 삼촌 세조가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사건. 중종반정은 정변이다. 폭군 연산군 체제를 무너뜨린 사건. 인조반정은 반란이다. 광해군은 사실 업적도 많은 인물이고 연산군급 폭군은 분명 아니었음. 광해군과 북인의 중립 외교에 불만을 가졌던 친중파 서인과 인조가 쿠데타로 뒤집고 집권함. 인조 때부터 서인이 권력을 차지하고 붕당 정치가 심화되고 국론 분열, 명나라의 4대 정치 부활. 이괄이 나는 반란이다. 인조반정 1등 공신인 이괄, 허나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자 불만. 그러던 중 이괄의 아들이 반대파들에 의해 영모죄로 몰리자 쿠데타를 계획 한성까지 점령하는데 처음에는 우세했으나 결국 진압된다. 이괄이 난이 아무리 정당했다고 해도 반란이다. 인조반정 자체가 반란이었기 때문에 인조반정으로 등장했던 이괄이기에, 게다가 이괄의 군대는 일부가 후금에 망명하고 조선을 침공하자고 부추겨서 후에 정묘호란 때 조선 침공에 큰 역할을 한다. 이완용보다 더한 역대급 매국노들이라 봐야 할 것. 동학농민운동은 항쟁이자 반란이다. 처음 시작은 좋았다.
탐관오리 조병갑의 횡포에 농민들이 봉기, 허나 나중에 정치적인 세력들이 껴든 권력 쟁취를 위해 대원군과 일본 프락치들이 껴든 정치 시위로 변질된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외국 군대가 들어오고 청일양국의 전쟁터로 돼버림. 대구 11은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처음 시작은 항쟁, 허나 정치적인 세력들이 껴든 미군정의 쌀배급 정책 실패로 굶주린 이들이 친일 출신 경찰들을 상대로 일으킨 사건인데 소련의 지령을 받은 공산당이 껴든 제주 4.3은 사건이다. 제주 사건 역시 앞의 사건들처럼 처음에는 항쟁 성격이었으나 이 역시 친일 경찰의 횡포로 시작되었는데 정치 세력들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남조선 노동당이 껴든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방해 목적. 여순 사건은 반란이다. 제주 사건을 진압 위해 이승만 정부는 여수주둔 부대에 제주로 내려가서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에 좌익 군인들이 반발 반란을 일으킨 사건. 허나 좌익과 무관한 일반인들도 많이 죽음. 좌익 군인들이 일반인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냥 전부 몰살 일반인의 피해도 컸던 사건. 부산 정치 파동은 정변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헌법을 불법적으로 고친 사건. 허나 불법적인 것은 맞으나 당시 6.25 전쟁 중 전쟁을 중단하려는 미국과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과의 대립 중에 일어난 사건. 전쟁 중 일어난 사건이고 미국과의 대립 등 명분도 있었기에 반란이 아니라 정변. 4.19는 항쟁이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고 재선거 실시하라 항의. 5.16은 정변이다. 4.19 시민 시위로 등장한 작년 정부는 4.19 발포자 등 처벌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자 다시 국민들 시위 데모. 판결에 대해서 국내 각계에서 일어난 큰 불만이 표면화된 것인데 이를 명분으로 군인들이 궐기 군인들 역시 3.15 부정선거 개입한 군인들 쳐내라고 하며 헌데 민정이양 약속을 했으나 박정희는 절반만 지킴. 뒤이어 치러진 1963년 대통령 선거 박정희가 출마함. 허나 당시 미국이 사실상 야당 윤보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민정이양 절반은 한 거라 봐야 함. 당시에는 한국 1년 예산을 100% 미국 원조로 짰음.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 5.16 군정 당시 미국은 전혀 지지를 안 했고 원조 삭감했고 5.16 군정의 화폐개혁 실패 등 경제는 완전 폭망. 5.16 군정은 4.19 처리한 거 말고 경제는 망했기 때문에 박정희가 이길 수 없었던 선거. 헌데 윤보선이 사상공세로 선거를 하자 좌익들이 대동단결해서 박정희의 몰표. 그래서 겨우 근소한 차이로 당선됨. 유신 헌법은 반란이자 정변이다. 박정희가 정권 연장을 위해 헌법을 고친 사건. 국회 동의 없이 국민투표로만 통과시킴. 그래서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국제정세가 한국에 불리하게 돌아갔던 건 맞다. 미국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전 패배하고 대만과 한국에도 미군 철수 통보함. 아시아 미군 전체를 감축하거나 철수 추진. 대신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 냉전 와해. 이에 박정희는 삼선개헌과 유신헌법으로 정권 연장하고 자주 국방에 총력함. 탱크 만들려고 자동차 국산화 추진되었고 탄도미사일 K2 소총 등 국산 무기 개발에 총력. 중화공업 밀어붙임. 이에 덩달아서 경제도 발전한 것임. 완성된 국산 전차의 성능 시험 과정도 지켜보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비밀리에 핵개발도 추진. 결국 주변국들의 방해로 암살됨. 유신이 불법은 맞으나 미군 철수 통보 등으로 인한 자주 국방 명분이 있었음. 12.12는 반란이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되고 전국은 대혼란. 민주투사들은 유신헌법 폐기하고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직선제 개헌 요구. 미국 카터 정부는 어떻게 하면 항공미사일팀과 핵개발팀을 해체할까 그 생각만 했던 상황. 당시 군부 윗선 참모진들은 대부분 김재규 라인이거나 비하나회. 반면 하나회는 대부분이 4단장급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의 계급은
별 2개에 불과한 소장이었는데 박정희 암살 이후 청와대 정리 중 청와대에서 나온 자금도 위에 보고도 안 하고 맘대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화가 난 참모장이자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환은 전두환을 지방부대로 좌천계획. 이에 전두환과 하나회는 상관인 정승화 참모장을 구속시킬 계획을 세운다. 박정희 암살 사건 수사 담당이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정승화 참모장을 김재규와 함께 내란죄로 체포시도, 김재규와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정승화는 김재규가 추천해서 참모장에 임명된 군인이었지만 김재규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박정희를 쏜 범인이 김재규라는 걸 맨 처음 알았던 게 정승화였고, 바로 김재규 체포 지시를 내린 게 정승화. 그런 사람을 내란죄 공범으로 보기엔 부족한 전두환 입장에선 정승화 참모장의 좌천 발령 조치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보다 오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12.12는 반란. 5.18은 항쟁이다. 전두환 정권이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정권에 대항한 5.18은 항쟁. 다만 5.18 책임자를 전두환 한 명만 몰아가는 건 잘못. 5.18 바로 전 1980년 5월 12일 여야 양당은 개헌안을 접수, 5월 20일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엄 해제, 정치 일정 단축 등 정치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 약속한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계엄 즉각 해제, 전두환 퇴진 요구 시위를 한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 모인 10만 학생 시위대는 버스를 탈지, 전투경찰을 향해 돌진, 전경 수명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전경 1명이 사망을 한다. 당시 서울역 시위는 광주하고는 달리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한 것도 아니고 최루탄만 발포한 서울 시민들도 학생들의 폭력적인 시위에 전혀 호응을 하지 않았다. 전국 대학가 경찰서 파출소가 불에 타는 등 이런 상황에선 어느 국가라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을까. 이에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광주 5.18을 강경 진압하게 된 것, 군부 등장 명분을 제공한 건 당시 5.15 서울역 폭력 시위대였다는 건 사실로 봐야 할 것. 5월 20일 계엄 해제 민주개헌 약속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황에서 왜 그런 폭력 시위를 해서 군부가 껴들게 했는지 의문. 학생들이다 보니 정치를 잘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을 수도 있으나 20일까지 기다렸다가 폭력 시위했음 명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아쉬운 대목. 만약 5.15 서울역 학생 소요 사태가 없었으면 군부가 쉽게 계엄 확대는 할 수가 없었을 것이지만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 집권을 했을 거라 봐야 한다. 북한 핑계를 대거나 하는 식으로. 왜냐면 당시 계엄 해제되면 쿠데타한 신군부는 구속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들이 과연 쉽게 권력을 내놓았을 거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현재 역사학계는 5.18을 신군부의 과실로 보고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5.15 서울역 학생 시위도 좀 서투른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군부의 빌미를 줬기 때문에. (6월) 항쟁은 항쟁이다. 전두환 5공화국은 7년 단임제였고 체육관에서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국민투표로 뽑는 직선제 개헌 요구를 했던 게 6월 항쟁, 민주주의 투쟁이었으니 항쟁은 맞지만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 투쟁의 업적도 분명 크지만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더욱 좌우가 분열되고 국론 분열, 지역 감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분명 많아짐.